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자주 군에서 사고 소식에 들리게 되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 입대를 앞둔 우리 청년들의 마음 썩 좋지 않죠. 걱정이죠. 자,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기 훈련을 받다 또 순직한 훈련병까지 나왔습니다. 이들 좀 사고를 보면은 규정을 어겨 훈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이 상황들 한번 짚어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류탄 훈련 사고 그리고 연이은 얼차려에 따른 군기훈련 사고가 났는데 각각의 사고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수류탄 훈련 사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0분께 육군 제32보병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하던 훈련병 한 명이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소대장이 안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소대장은 손과 팔 등을 다쳐 대전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요. 당시 훈련병과 소대장 모두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류탄이 뭐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딱 던져졌을 때 엎드려 빵 터지고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한 무기이고 네. 2015년 9월달 이후 이번 사고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고 이후에 군 당국이 이제 훈련탄으로 훈련을 하다가 2019년 1월 1일 지휘관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실제 수류탄 훈련 재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군기훈련 사망사고는요.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수류탄 훈련 사고 나서 이틀 후에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적 후송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서 25일 이틀 후에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군기훈련이라는 것이 통상 지휘관이 군기훈련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거 중요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한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을 말하는데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흔히 얼차려라고 불리죠. 예. 자, 그런데 이번 군기훈련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규정을 어겨서 군기훈련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군 당국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는데 육군 규정상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구보 대신 걷기, 그러니까 뛰어서는 안 돼요.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 같은 건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는데 이번 사고는 완전군정을 하고 구보, 뛰기를 했고요. 예. 팔굽혀펴기를 완전군정을 한 상태에서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전군장했을 때 이 훈련소, 그러니까 이 훈련병 같은 경우 한 20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 관계자가 군기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라고. 근데 이제 어떤 규정을 위반인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알고 보니까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밤에 떠들었다 이 훈련병이. 그래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이튿날 오후에 얼차려를 받았는데 이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이때 간부들이 꾀병 취급을 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참, 예, 입대 9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한 것인데 9일이면 거의 민간인과 뭐 진배 없는 그런 훈련병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 예,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뭐 군복을 입고 막 신교대에서 교육받는 그 9일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참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자, 그런데 이번 군기 훈련과 관련해서 군장에 책을 넣어서 무려 군장의 무게를 40kg으로 만들어서 3시간을 이거 뭐 군기 훈련을 얼차를 줬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훈련병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예. 훈련병 그렇게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사단 훈련병의 어머니가 그 12사단 훈련병의 아들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훈련병 포함한 6명에게 점호 불량이라면서 밤에 떠들었다 이거죠. 군장에 책을 넣어서 40kg을 만들어 3시간 뺑뺑이 시켰다라고 걱정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댓글 달고 이거와 관련된 보도가 막 쏟아졌어요. 군장 무게를 책을 넣어서 늘렸다. 근데 정말 40kg 만들었다면 이거 정말 명확하게 훈련소 군장 규정 위반한 거고 대놓고 가혹행위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 네. 날씨가 5월 23일 5시경 날씨가 27.4도라고 합니다. 8월 평균 기온이 25.1도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이 피해 훈련병을 2024년 첫 온열 질환 사망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 규정에 따르면 26.5도를 초과시 신병 훈련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예. 명시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한 거죠. 예. 한여름에 땡볕에서는 아무리 군대이지만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위에서부터 좀 이 맞습니다.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군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어찌됐든 피해를 입은 훈련병이 이제 쓰러지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대로만 좀 처치가 됐더라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 또 치료나 응급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기 훈련을 시작한 지 40분 만에 쓰러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쓰러진 뒤 수십 분간 방치되다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군에서 얘기는 이게 CCTV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0분경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이송 뒤 군의관 지시대로 추액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전되지 않으니까 군병은 아니라 민간병원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했는데 후송할 때 보니까 이 호흡 상태가 정상 대비 한 3배에 가까워 고열도 있었고요. 나이와 이름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에서는 이거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지나친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 근육 손상을 원인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2-3시간 계속 치료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이 나타나는 등 증세가 악화하자 이게 속초의료원이 강릉 아산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신장 투석기가 없어서 상급병원이 아산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만 사망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육군 군기 훈련 규정을 제가 한번 방송 전에 들여다 보면은 뭐 자세하게 이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훈련병은 예.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훈련병이기 때문에 신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육군 군기 훈련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육군에서 이거 군기 훈련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1병과 2병 따로, 상병과 병장 따로,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나 서기, 보행, 띵걸음, 순환 시체력 단련이라고 해서 1회 20번 이내 몇 회 반복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완전 군장이든 단독 군장이든 이게 또 1, 2병은 또 단독 군장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군기 훈련 부여 절차라고 이렇게 아주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를 실시해라. 1시간 초과시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놔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자세한 규정을 만든 것은 군대 내 가혹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지휘관들의 안일함 때문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규정이 왜 있습니까? 규정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휘관들의 생각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나 신병 교육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규정을 좀 지켰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강원경찰청으로 이 사건이 지금 넘어갔죠? 이게 최상병 그 사건의 교육 학습 효과죠.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20대 훈련병이 숨졌다. 민간경찰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왜냐, 그리고 강원경찰청에서는 공식 문서를 전달받았다 밝혔어요. 이게 군형법상 군내 사망사고가 범죄에 관련된 사건일 경우 민간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고 네. 군은 자체 조사 결과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 넘긴 거죠. 최혜병 사건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회수하고 뭐 네. 난리가 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넘긴 거는 이 군 훈련 중 가혹행위, 그러니까 범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넘긴 거죠. 네. 육군도 이번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군기교육에서 규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밝혔고, 그래서 중대장과 부중대장 2인 수사 대상으로 네. 27일부로 직무 배제했다라고 합니다. 예. 통상 신병교육대에서는 중대장이 직접 앞에 나서서 훈련병들을 군기교육하는 사례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뭐 소대장, 부소대장 등을 통해서 정신교육으로 간단히 이제 훈화하는 정도에서 머무는데 여기도 직접 이제 중대장이 나서서 이 사단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예. 자, 온라인상에는 이 숨진 훈련병의 군기 훈련을 시켰다라고 좀 찍힌 지휘관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가 있죠. 예, 이 맞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이다. 책임 있는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지 이 해당 사건의 소속 군번 이름, 사진, 출신 대학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이번 이 사건과 다른 사건, 별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중대장, 부중대장, 군 간부에게 멘토를 배정해서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가해자 멘토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군사재판 붙여야 된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멘토는 사망한 훈련병 부모에게나 붙여줘라. 라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워낙 이제 특이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또 숨지고 이틀 뒤에 또 훈련병 사망 사건이 터진 셈인데, 원래 군에서 좀 이 같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또 특별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국방부 내 행정 자료라고 해서 제가 군 사망 사고 현황표를 구했습니다. 국방부 행정자료입니다. 네. 군에서 사망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은 집계가 아직 안 됐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그것이 안전사고든 뭐 익사 폭발이든 화재든 군기사고 등 하여튼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이 군 사망사고 현황 내부 자료를 제가 구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정말 무슨 이유든 간에 1년에 100여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좀 줄었다가도 지금 2022년 사망했던 사람이 93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2021년 103명이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에 117명이 1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살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50명에서 70명, 80명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군에 보냈는데 무슨 이유가 됐든 자살을 하는 사건이 1년에 그만큼씩 나온다라는 것이죠. 희생은 맨 아래 하급병사들만의 몫인 것처럼 네.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유, 참 그렇군요. 이 같은 사고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